네, 여러분, 오늘 팔 운동하러 센터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저의 최대 약점인 2두 운동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두 운동을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동작으로 이제 덤벨 컬 동작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덤벨 컬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한쪽 팔 5개씩. 근데 이제 5개 하다가 지치면은 5개를 다 못할 때는 3개씩 하고 2개 채우고 2개씩 하고 하나 채우고 이런 식으로 얼터네이트로 15개에서 20개 정도 개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2두가 좀 약점인 또 이유가 팔이 길기도 하고, 팔을 이 접는 동작에서 두 손으로 하면 너무 이 채공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한 손을 해서 이제 이 덤벨 컬 동작을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몸의 무게중심을 약간 낮춘 상태에서 컬 동작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덤벨 컬 동작 진행할 때는 팔을 몸에 계속 붙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어깨가 고정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팔 운동할 때든 어떤 운동할 때든 자기가 좀 부족한 부위 운동을 전체 운동 종목에 좀 초반으로 빼서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내 몸을 균등하게 발달시키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체력이 많을 때 내가 잘 못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좋습니다. 팔 운동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부터 어쨌든 팔을 구부리는 동작을 통해서 수축을 1에서 10까지라고 생각하면 1, 2, 3, 4, 5, 6, 7, 8, 9, 10 수축이잖아요. 근데 내가 다룰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들면 1, 2, 3, 4, 5, 6, 7, 8, 9, 10 수축이 아니라 1에서 5를 건너뛰고 50 수축 이렇게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수축이 시작하는 맨 처음부터 근육이 순서대로 수축을 해서 최대 수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드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힘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 팔꿈치 관절의 수축을, 짧아짐을 만들어서 이두 근육을 수축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꿀팁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일주일 중에 어쨌든 운동을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 쉬는 날 다음 날에 약점 부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슴이 약점이다 그러면 일요일 날 휴식을 하고 월요일 날은 가슴 운동을 무조건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이 약점이기 때문에 항상 쉬는 날 다음 날에 팔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몸에 에너지가 제일 많을 때 약점 부위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약점 부위 보완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약점 부위가 계속 조금씩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루틴을 좀 유동적으로 조절하면서 운동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특히나 그 부상을 조심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비가 와서 날씨가 좀 꾸릿꾸릿하다 하면은 이제 몸 푸는 시간을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늘려서 몸을 최대한 충분히 좀 더 여유롭게 풀고 운동을 해주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부상을 입지 않는 거거든요. 장마 기간에는 무조건 부상 조심을 해야 된다. 다치면 안 됩니다. 운동을 10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안 다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못했을 때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크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이제 덤벨컬, 얼터네이트 덤벨컬은 끝났고 이제 해머컬 중에서도 이제 크로스바디 해머컬이라고 해서 이 상완을 이렇게 내회전해서 몸에 붙인 상태에서 하는 해머컬 동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이 해머컬 동작의 이제 장점은 우리가 흔히 전면에서 보이는 팔은 두 가지거든요. 이 위쪽에 붙어 있는 상완 이두근이랑 이 밑에 쪽에 있는 상완근인데, 이제 상완근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에 안 붙어 있고 윗팔뼈, 아랫팔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가 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가 구부러졌을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바디 해머컬 같은 경우에 팔을 몸에 안으로 돌려서 가까이 붙여놓고 컬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개입보다 팔꿈치 관절을 더 많이 써서 앞에서 보이는 팔 근육 중에서도 밑에 구간에 있는 상완근을 발달시키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바디 해머컬이든 덤벨컬이든 항상 팔을 몸에 잘 붙이고, 어떤 방향으로 붙이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근육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팔을 몸에 안에 붙여서 하는 크로스바디 해머컬을 일반적인 해머컬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선호하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 팔 근육이 아니라 밑에 쪽 팔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또 이렇게 아침에 찍는데, 제가 요즘 거의 이제 아침에 운동을 안 하고 오후에만 운동을 하다가 아침에 운동하니까 또 상쾌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크로스바디 해머컬은 팔을 여기서 이렇게 망치 쥐듯이 여기서 팔을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 안쪽에 있는 이 척골이 내 갈비뼈에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팔이 안으로 돌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가슴에 호흡 머금고 이 팔로 안으로 돌린 상태에서 붙여놓은 상태로 이렇게 컬 동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팔을 계속 밀고 있고 팔은 몸을 계속 밀면서 이 어깨부터 팔꿈치의 상완골이 계속 고정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팔 운동을 잘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등 운동할 때 스트랩을 습관적으로 차는 걸 안 하면 손가락으로 물체를 잡는 어떤 말초부의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팔 운동에도 발전을 이루기 좋을 수 있습니다. 등 운동할 때 스트랩을 안 차는 연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손가락의 기능, 손으로 쥐고 펴고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쓰시면 팔 운동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팔 운동할 때도 물체를 잡고 쥔 상태에서 구부리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팔이 약점이다 싶으면 등 운동할 때 스트랩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크로스바디 해머컬을 많이 하면 측면에서 보이는 팔이 발달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체스트 같은 포즈 잡을 때 이쪽에 있는 팔 구간이 훨씬 더 차 보이기 때문에
포즈에서 봤을 땐 그런 장점이 있다 라고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제 프리처컬 동작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방금까지 이제 한 손 한 손 운동했다면 이번엔 머신 운동으로 훨씬 더 이제 상완을 강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리처컬 할 때 또 중요한 점이 몸을 너무 이렇게 말지 않는 거예요. 몸을 흉추 자체가 이렇게 굴곡돼서 몸이 말리면 팔도 안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두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을, 이 손바닥을 이렇게 회외 바깥으로 뒤집는 역할을 하면서 사용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말려 있으면 이걸 뒤집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허리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가슴 열고 팔이 이렇게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회외될 수 있게끔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홀드 동작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꼭 이거를 다 안 붙여도 되니까 허리 세운 상태에서 동작을 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두 운동 네 번째 종목, 로프 이용해서 해머컬 동작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것도 아까 크로스바디 해머컬처럼 이제 앞에서 보이는 팔 중에서도 이제 밑구간을 많이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상완근이랑 이 상완 요골근 있는 라인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할 겁니다. 와. 네, 이제 2두 운동 4종목 진행했고 이제 3두 운동은 3종목만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푸시다운 동작, 그리고 이제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그 다음에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이렇게 3종목만 짧고 굵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2두든 3두든 다양한 궤적에서 이제 팔꿈치가 구부렸다 펴지게끔 하는 운동들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똑같은 궤적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팔을 들고 하는 동작도 해주고 팔을 몸에 붙여서 하는 동작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몸이 어쨌든 근육이 계속 이제 발달하려면 그 적응하지 못하게끔 한 상태에서 근육을 계속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건 이제 밑으로 내려서 팔꿈치를 피는 동작이다 보니까 항상 팔꿈치가 몸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2두 같은 경우에는 팔이 이렇게 회외되면서 수축할 때 더 강하게 쓰이지만 3두는 반대로 팔이 이렇게 뒤집힌 상태에서 펴질 때, 이렇게 뒤집힌 상태에서 펴질 때 더 강한 수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전할 때는 손이 이렇게 돌고 수축할 때는 손이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3두의 수축을 강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신전, 이렇게 수축, 이렇게 신전, 이렇게 수축. 댓글 중에서 땀을 되게 많이 흘리신다고 이제 염분 섭취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근육을 수축하는데 에도 나트륨의 힘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염분 섭취량이 늘으셔야 돼요. 염분 섭취량 늘면 당연히 물 섭취량도 늘게 되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오히려 염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염분을 많이 늘려서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시합 얼마 안 남으면 염분이랑 수분을 좀 줄이겠지만, 시합이 많이 남은 시기에는 최대한 염분량을 늘려서 이제 섭취를 해주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라인 트랩스 익스텐션 동작 진행할 거고, 이것도 이제 조금 저한테는 무거운 중량으로 적은 횟수로 3세트만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2두보다는 3두의 근육이 속근 섬유가 더 많아서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횟수를 조금 적게 가져가되 조금 중량을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해줬을 때 3두근의 발달을 이루기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2두보다는 횟수를 줄이고 무게 중량을 좀 높이시는 걸 이제 활용해서 운동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와, 네, 3두 운동 세 번째 종목으로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할 거고, 이제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경관절, 어깨 관절이 너무 많이 쓰이게끔 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할 때는 이 손의 그립을 넓게 잡아서 어쨌든 이 흉곽 자체가 열려서 이 흉쇄 관절도 벌어지고 가슴도 충분히 열려서 이제 가슴을 늘리는 운동이라면, 이거는 이제 좁은 그립을 이용해서 3두를 팔꿈치 관절을 펴내는 움직임으로서 3두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날개뼈를 너무 이렇게 모아서 가슴을 여는 느낌보다 오히려 날개뼈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펴준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벤치프레스를 하면은 처음 무게를 이렇게 언렉할 때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거는 처음 무게를 딱 폈을 때부터 팔꿈치를 세게 펴서 3두의 수축을 느낀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와. 네, 오늘 팔 운동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또 이제 장마철이고 비도 많이 오는데 항상 이제 건강에 관리 잘 하시고, 또 운동할 때도 부상 조심하실 수 있게끔 항상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 운동 끝나고도 이제 쿨다운으로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해주셔서 부상 조심하시면서 또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운동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Call me a